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자본주의 코드를 찾아보는 채널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 바로 제1금융권의 최고 금리를 주는 예금과 금융권의 배당주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융권 최고 금리 예금과 금융권 지주사 배당,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축 시간, 예상 투자 수익률, 최종 수익률, 그리고 투자금 회수 확률, 이 모든 한 5가지 정도의 항목을 놓고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금과 적금에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미국 최근에 12월 달에 파월 형님께서 기준금리를 올리셨죠. 기준금리를 무려 4.5%까지 올렸습니다. 정말 빠르게 올렸는데요. 3월달에 0.5%였던 게 지금 4.5% 엄청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말 금리를 5에서 5.25% 정도로 예상을 한다.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지금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10년 동안 최고금리 3.25를 지금 찍었습니다. 이번 달에 3.25로 확정을 지으면서 올해의 기준금리는 3.25로 마무리 짓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년에는 한 3.5%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해야지 우리나라랑 부동산 시장, 여러가지 투자, 이런 물가 안정, 모든 것들이 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3.5%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보통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잖아요. 예금금리 오를 때는 좋지만 대출금리가 오를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예적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금적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리 유목민이라고, 아니면 금리 노마드.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제 예금 적금 금리와 오늘 예금 적금 금리가 다르고 내일 예금 적금 또 금리가 또 달랐습니다. 적금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높은 예적금 금리를 항상 찾아서 갈아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예적금 갈아타는 저 같아도 높은 금리를 계속 쫓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만 0.25%, 0.3%, 0.5%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금리가 7%인데 다음 달에 6%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계속 쭉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7%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7%를 2년이나 3년 장기 예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장기 적금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데일 신문기사에서 뭔가 조금 조사를 했나봐요. 기자님이 조금 조사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금리 정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봐요. 3년 이상 장기 예금이 석 달 만에 증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최고 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오랫동안 받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2년, 3년 동안 장기 예적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예금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고 금리는 얼마일까요? 제가 제1금융권 최고 예금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개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이자 계산 방식은 단리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행에서 만든 더 특판 정기예금이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5.3%, 최근 1년간 5.3%를 주는 게 가장 높은 금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뱅크는 기본금리가 5%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3년에 대한 예금금리도 4.65%로 높았고요. 일단은 K뱅크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배당주를 비교를 해드리기에는 좀 힘들어서 부산은행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은행 최고 우대금리 5.3%. 어떻게 5.3%인지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특판 정기예금 5.3%고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가입 유형은 거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제한이 없어요. 뭐 5억이든 10억이든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 금리는 1년 때는 4.95, 2년 차는 4.35, 3년 차는 4.25입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어떻게 적용받으시냐 하면요. 푸시 알람, 신규 고객일 때 0.35%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천 이상 가입하시거나 푸시 알람만 하셨을 때는 0.25%, 최고 금리는 5.2%가 되는 겁니다. 판매 기간이 조금 아쉬워요. 2022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억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자가 2,650만원이 붙고요. 5천만원을 예금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세전 이자가 265만원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15.4% 떼겠죠. 15.4% 떼면 2,241만 9천원이 5억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이고요. 5천만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224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예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BNK 부산은행은 BNK 금융그룹사의 하나의 계열 은행입니다. BNK는 뭐 경남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이라든지 BNK 지주사 산하 안에 있는 증권사 여러가지 금융계열의 저축은행들을 다 포함해서 금융지주사 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은행 아까 전에 더 특판 정기예금에 저축을 하지 않고 금융지주사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연말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금융지주사 주가는 7,330원입니다. 기준은 12월 21일 기준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60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도 작년보다 좋기 때문에 배당금은 작년보다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21일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이 608원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8.3%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362주를 매수를 할 수 있으며 배당금은 82만 8,096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은 우대금리 포함하면 5.3%가 최고고요. 배당금은 배당 수익률이 8.3%인데 예금도 우대금리가 있는데 배당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채널 다른 영상에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2016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당을 하면 우리 배당락이 있잖아요. 배당은 배당금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 보유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만큼 반영해서 배당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당락이 무서워서 배당주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6년치 정말 배당락 때문에 주식이 올라오지 않을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16년부터 21년까지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한 기간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18년은 1년 가지고 있었으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분리를 했고요. 19년 12월 달에는 우리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수용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회복하기 힘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총 6번 중에서 4번은 모두 배당락을 회복을 했고요. 그 기간은 뭐 50일부터 13일까지 좀 다양했습니다. 배당락 분석을 제가 왜 했을까요? 아까 전에 예금금리는 우대금리가 있는데 배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BNK 금융지주사는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160%까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담보대출 이자가 9.3%입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자기의 MTS나 HTS의 어플에 들어가서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년 이율 9.3%이기 때문에 이자를 1일 계산을 한번 해보면 1년 이자가 1,000만원 대출 시에 9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 이자는 2,548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가격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이자는 76,0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만큼 할 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설정을 해가지고 일단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대출 받는 금액으로 BNK 금융지주사를 그대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요 이자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자가 우리가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자를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6번 중에 4번이 성공하고 2번이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66.6%입니다. 배당락을 회복을 해야지만 이 방법이 먹히는 겁니다. 근데 배당락 성공했었던 적만 한번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24.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400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24.8일을 계산을 해보면 63,190원이 이자로 발생되고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8.3%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83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대출을 해가지고 오늘 바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83만원에서 63,000원에 대한 비용을 빼주게 되면 우리의 수익은 76만 6,810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총 3,000만원을 투자를 했다. 원금이 2,000만원이고 대출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을 대출로 빌렸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지출하는 비용은 63,190원이 되고요. 배당금이 249만원이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3,0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8.3%의 이자를 따지면 249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빼게 되면 수익금은 242만 6,810원. 우리가 총 배당으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우대금리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받을 수 있는 총 배당 수익률은 10.1%가 되는 거죠. 예금도 우대금리, 푸시 알람을 설정을 하고 신규 오기일 때는 0.35%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 줬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배당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총 12.1%라는 수익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1금융권의 예금과 똑같은 계열사를 가진 금융지주사의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활용받는다라고 하면 저축시간, 우리가 부산은행 더 특반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최종 수익률이 1년 동안 5.3%가 되는 것이고요. BNK 금융지주사의 배당은 저축기간은 한 달이죠. 아까 전 24일,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한 달 만에 12.1%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주가 예금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하나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5.3%를 주더라도 투자금 회수 확률이 100%입니다. 100%. 하지만 BNK 금융지주사 배당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2번 실패를 했다, 따지고 한 번입니다. 한 번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번도 결국에는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회복을 했지만, 코로나 시기 때 그렇게 급락 하루에 5%, 10%, 15%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닉셀이 발동을 해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단점인 겁니다.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투자는 사람 마음이 손가락 한 번으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금은 그게 아니다. 넣는 순간 어떤 금액을 받을지 100%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우리가 100%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저축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금융지수의 배당 확률을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지만, 배당은 수익률을 예금보다는 한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조금만 리스크는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 예금 금리와 배당주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제 분석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